우리가 알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보니까 아주 대단한 거짓말장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씨, 윤 씨가 재판관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증인에게 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재판관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면서 이게 정말이겠지 하고 보다 보면 그 믿음을 깨뜨리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가정보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 그러니까 2월 4일이 아니고 2024년 12월 3일로 되돌아간 시점으로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24년 11월 24일에서 11월 30일까지가 바로 12월 3일의 지난주가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24년 12월 3일 현재 그 시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난주에 국정원장이 요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12월 6일에 대통령 보고를 정례 보고를 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가는 것은 일단 2주일은 아니고 요번 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요번 주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가 될 수도 있는데 12월 6일이 있는 것을 요번 주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출장은 적어도 12월 1일부터 그 이후로 떠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 그걸 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12월 6일에는 못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2024년 12월 1일 이후 어느 날 미국에 가서 2024년 12월 6일 이후 어느 날에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기억이 났답니다. 12월 3일 저녁에 윤석열 씨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화요일 12월 3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겠죠.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요번 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금 2주, 이번 주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제 정리가 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번 주 금요일에 보고를 못한다고 했어. 미국에 간다고.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 출장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12월 1일부터 미국 출장이 있고 12월 6일에 못 돌아온다고 했으면 12월 3일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바보입니까? 12월 6일에도 한국에 못 있는데 12월 3일에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 말을 따라가면 6일에 보고를 못한다고 했는데 3일에 왜 전화했을까? 요번 주에 미국 출장 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12월 4일에 출장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4일에) 해외로 가는 그 출장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12월 4일에 해외 출장 계획이 있었고, 그러니 12월 6일까지는 오지 않는 모양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런 대로 맞아 들어갈 수 있죠. 그렇다면 12월 4일에 해외로 가는데 12월 3일에 한국에 있는지 벌써 미국 갔는지 전화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속아줍시다. 자,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긴 외국어를 썼습니다. 이제 좀 서로 그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이전에 이미 미국 갔다고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아직도 거기시죠? 그러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하면 이 두 사람은 지금 국정원장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거기시죠가 밑도 끝도 없이 미국 출장 중이시죠? 라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경부터 2시간가량, 그러니 오후 8시경까지 조태용 국정원장은 한국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송별 만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의 송별 만찬 행사를 하는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겠죠. 또 이런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했을 때는 이게 이미 공지됐습니다. 송별 만찬이 무슨 비밀 모임입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는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헛말이고 거짓인 겁니다. 조태용은 주한 미국 대사하고 정보기관 관계자들하고 송별 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아직도 거기시죠? 그러니까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송별 만찬장이 어딘지 윤석열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4일에 이르러 헌법재판소에 앉아가지고 변론이 진행되는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미국 있는 줄 알고 해외에 있는지 지금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조태용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게 6시에서 2시간가량이니까 한 8시쯤 됐는데 전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기시죠? 만찬이 8시쯤인데 아주 바로 조태용 원장은 용산으로 달려갑니다. 만찬 직후라고 했으니까 막 끝난 시간에 전화를 했고 별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 보고 아직도 거기시죠? 국정원장이 아직도 여기입니다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하고 있는 그 만찬장, 그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두고 밑에 내려가 봅시다. 그러니 주한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이 8시쯤 끝났다고 했죠. 그런데 8시 한 반 무렵에 한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국무회의를 하려고 여러 국무위원도 오시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들어오고 신원식 안보실장도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같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8시 반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렇죠. 12월 4일에 해외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복잡하게 말도 많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송별 만찬 끝나고 그때쯤 전화했는데 전화 받고 바로 들어왔다. 여기 도착한 게 8시 반쯤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 말이 많은 법이죠. 윤석열 피청구인은 그래서 자기는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원장이 없어서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데 그것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유체이탈 화법을 씁니다. 이게 처음으로 했답니다. 홍장원 1차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것도 좀 어쩌면 2년 반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장원 1차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니 그것도 좀 의문스럽죠. 이때 전화가 어떻게 된 것인지 통화 기록까지 바로 헌법재판소 그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이 통화 기록을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께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죠. 오후 6시쯤에서 오후 8시쯤까지 주한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이 끝났는데 만찬이 끝나고 만찬 직후에 그러면 8시가 일단 넘어서겠죠. 그때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랬는데 여기도 똑같이 오후 8시께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이때는 못 받았다. 그러니 이 시간은 오후 8시쯤은 조태용 원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이기는 합니다. 8시 반쯤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8시께에 바로 전화통화를 조태용 원장하고는 한 겁니다. 조태용 원장하고는 하고 홍장원하고는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안 됐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때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홍장원 차장이 다시 전화를 했죠. 오후 8시 22분께 이게 통화 기록 자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장원 차장이 전화를 해서 20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8시 22분께. 홍장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8시 22분에서 한두 시간 후에 그러면 9시 22분이나 10시 22분이 되겠죠. 그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8시 22분 그리고 8시 30분쯤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실로 들어간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피청구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전화를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한 얘기다. 요거는 홍장원의 증언이고 요 밑에는 윤석열의 말입니다. 윤석열이 원장님 부재 중인데 내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전화를 딱 받으니까 참 경망스럽죠.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국정원을 잘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밤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따가 혹시 내가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8시 반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장원 차장은 대기하고 있겠죠. 대통령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과 조태용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조태용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 나는 원장님 미국 가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아,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 라는 말을 안 합디다. 뭔 소리입니까? 홍장원에게 윤석열이 원장 대신에 네가 잘 챙겨라 이랬더니 아, 원장 여기 있다고 안 하고 홍장원 자신이 원장 노릇하려고 했다고 지금 일러 바치는 겁니까?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 라는 말을 안 합디다. 좀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소리를 하고 역시 국회 측이 공개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8시 반에 와가지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서 국무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계엄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윤석열이 오후 10시 53분께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다는 방송하고 나서죠. 홍장원에게 전화를 해서 1분 24초 동안 통화를 한 것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는데 싹 다 잡아들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윤석열 피청구인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자기는 미국 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뉴스 나오기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여기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죠. 12월 3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송별만찬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미국하고 선 긋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연결을 안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미리 살펴둘 것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11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12월 4일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이미 날 잡아놓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때 미국 출장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없습니다. 이날 2월 4일 윤석열이 여기서 미국 출장을 꿰어넣은 것이지 조태용 원장 스스로도 미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월 24일에서 30일 그러면 그 특전사령관도 12월 1일에 임무를 부여받고 그게 계엄인지 뭔지 몰랐지만 아무튼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12월 1일인데 국정원장은 정보가 좀 빠르긴 하겠지만 11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거나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역할, 어떤 임무가 부여돼 있었거나 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오기 전입니다. 이때 11월 마지막 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2024년 12월 7일 KBS에서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12월 4일에 중요한 중국 출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12월 4일에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던 게 맞다. 그러면 이겁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월 4일에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고 12월 4일에 국정원 2인자다 하는 홍장원 1차장이 중국 출장을 가는 겁니다. 그때는 비상계엄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전에. 그러니 11월 30일 이전에 이미 이 일정이 잡혀 있었다. 조태용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4일 홍장원 차장의 중국 출장은 계엄령 선포 때문에 취소됐다. 그게 아니죠. 계엄령 선포 때문이 아니고 계엄 실패해서 취소된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해외 출장 예정이 있었다고 밝히죠. 조태용 원장이 나도 12월 4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장님이 해외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12월 3일 오후 8시 반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 거기 모여서 계엄 비상국무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홍장원 차장에게 안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홍장원 차장이 주한 미국 대사 송별 파티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둘 다 우리는 12월 3일에도 비상계엄을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을 계속 미국 출장이라고 설명을 하죠.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주한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글자를 가져와서 미국에 있다. 미국 출장이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그 계획에는 무엇이 있었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실패하기 전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실패하기 전에 어땠느냐. 윤석열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 나중에 나온 것 가운데 미군 살해, 미국 군부대 공격, 미국 사드기지 공격,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가 어디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워싱턴 DC에서 전화가 빗발치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미국을 무시한 것이죠.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최소한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어디 미국을 갑니까? 계엄 실패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계엄 실패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계획이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태용은 미국 못 갑니다. 윤석열이 미국 출장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그냥 해외 출장, 미국은 아닐 거다 싶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엄 실패한 후를 봅시다. 계엄 실패했으면 더더욱 미국 갔어야 하죠. 쫓아가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소했습니다. 계엄 실패했는데 취소했습니다. 미국을 이렇게 배제해 놓고. 왜 취소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홍장원도 그대로 중국을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취소했습니다. 계엄 실패해서 둘 다 해외 출장 같은 날 잡아놨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로 잡아놨던 그 해외 출장을 그만뒀네. 그래서 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가려는 해외 출장은 미국이 아니라 평양인가? 홍장원도 중국이니까. 미국은 어차피 따돌리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2024년 12월 7일 KBS하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사이의 인터뷰에서도 이 해외 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장원 1차장은 매우 중요한 중국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다. 12월 3일 이전에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오일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무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인정받았다. 아무튼 여기에서 볼 것은 두 사람 다 국정원의 1인자, 2인자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고 12월 3일 밤부터 3일 동안 미국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는 과정에 12월 4일에 두 사람이 다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왜 평양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이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바로 그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하고 대단히 합치되는 닮은 데가 많다. 그래서 12.3 유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태용도 이후락처럼 평양을 갈 계획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0월 유신 때를 보면 이렇습니다.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은 실상은 민주주의가 계속 축소하면서 국가가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통제되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한 뒤 1972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 중앙정보부장은 지금은 국정원장 같은 위치이죠.
이후락 씨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과 회담을 하고 그리고 김일성 수상과 접견을 했다. 이렇게 그 자료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양을 다녀온 이후에 그러면 한 5개월 후죠. 1972년 10월 17일 화요일에 10월 유신이 이런 거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이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에 있는 내용인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던 1972년 5월 2일이 지난 뒤 하여튼 그 무렵부터 박정희 정권이 풍년사업이라는 이름의 개헌 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별칭인데 풍년사업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아주 극비리에 비밀리에 진행이 됐는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하고 김정념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번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이런 청와대 비서관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숨죽이고 있는데 비서실장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비밀 작업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가 유신헌법이라고 알게 되는 이 새 헌법의 골격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은 어떻게 하고 개헌 그리고 발표 시기, 발표 방법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이 헌법 초안을 만드는 것은 신직수 법무부 장관이 아마도 맡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무슨 거창한 회의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서 여기 참가할 수 없다고 뛰쳐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살펴볼 면면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 착안하면 좋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때 김기춘. 그 김기춘을 비롯한 이런 검사들이 헌법 초안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태연, 갈봉근 이런 헌법학자들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대의 그런 식의 헌법학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평양을 갔다 온 뒤에 이런 개헌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하고 좀 다른 것은 10월 유신 형태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개헌에 아주 열중하고 있죠. 거기에 앞서서 이후락 씨가 평양을 갔다 왔다. 그럼 이번에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이 중국 가기로 돼 있다고 하니까 조태용은 평양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19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이번하고는 좀 다르죠. 이 선언의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정치 활동 중지, 헌법 효력 정지 이렇게 하면서 비상국무회의가 현재의 국무회의가 그걸 맡아서 하는 비상국무회의가 법을 만드는 비상입법기구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하면서 이제 유신헌법 시대를 열어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때 보면 아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17일에 그러니까 72년 5월에 평양 갔다 오고 72년 10월에 10월 유신 이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10월 27일에 새 헌법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 주체도 국무회의였습니다. 비상국무회의.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국민투표에서 91.9% 투표율, 91.5% 찬성률 이래서 이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된 것이죠.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이때부터 이 법에 따라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이 됩니다. 1972년 11월 25일에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먼저 만든 것을 알 수 있죠. 준비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놨다. 그리고 이 헌법을 공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미리 이거를 다 선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2월 2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박정희 제8대 대통령 당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유신헌법은 12월 27일로 돼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서 짠 하고 다 내놓게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유락 씨처럼 평양에 간 것인가? 10월 유신 때 그 이유락 씨하고 차이점은 이번에는 12.3 이 체제 전복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뭐 그런 차이 정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주한 미국 대사 일행과 그 송별 만찬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던 12월 3일 저녁은 이때 한 2시간 후에 계엄이 선포되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 조태용 원장은 이러한 일정을 이미 11월에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홍장원 1차장도 이날 저녁에 식사 모임이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술도 좀 마시고 그래서 과음은 안 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다음날 아주 중요한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딘가로 갈 사람과 중국으로 갈 사람이 이렇게 회식을 즐기고 있었다. 이날 저녁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저녁 아까 보니까 그 8시 30분으로 돼 있죠. 지금까지 저녁 9시 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8시 반에 집무실로 들어왔다고 말해주니까 8시 반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시 반에 지금까지 9시로 했던 것을 앞당겨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조태용은 조태열 외교장관 바로 뒤에 자기가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데 조태용이 8시 반에 들어왔다고 윤석열은 말을 한다. 그러면 조태열도 8시 반에 들어간 것인가?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조태용은 다들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온 사람들은 8시 혹은 9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하는데 조태용은 어떻습니까? 그 전주 11월 30일 이전 그때 이미 이 일정을 잡아놓았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알았다. 뭐 그게 대단한 일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궁금해하는 것이 12월 3일 이후 국정원장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국정원장은 과연 무엇을 맡았을까? 국정원장에게 준 쪽지가 있다면 그 쪽지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이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를 좀 봅시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에 협조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바로 정치인 체포 그 일이죠. 그걸 받고 나서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이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홍장원 차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앞으로 계엄이 계속될 것이니 국정원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일 이 보고를 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 조태용 원장이 원장실에서 회의를 했던 11시가 넘어서 그때인데 조태용의 말을 보면 홍장원이 앞으로 계엄이 계속될 거다.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될 것으로 알았겠죠. 성공할 것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홍장원, 조태용 이 사람들은 계엄이 계속되는 동안 할 일을 하고 그리고 12월 4일에는 홍장원은 중국으로 조태용은 어딘가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듯이 미국만큼은 결코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 12월 3일 유신 이것을 보았을 때 바로 조태용 국정원장도 이유락처럼 평양을 가려고 한 것인가? 어차피 이 체제 전복을 위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윤석열 1인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는 유신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해외 출장은 국정원장은 평양으로 국정원 1차장은 시진핑에게 이렇게 가게 돼 있었던 것인가? 뭐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에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윤석열의 거짓말, 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나와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국정원장이 2024년 11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미 비상계엄과 관계되어 있는 공무수행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